오늘 또 함께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제가 그 트랙원에서도 이런 얘기 드리고 그러는데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이제 건강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뇌를 바꾸는 게 이 관계기술 훈련의 목적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시간 나시고 이제 저희가 이거 하시면서 또 마지막 영성 수업 달라스 윌라드와 지말드 박사님의 그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책을 읽지만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습관에 대한 책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습관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거의 한 40%, 30%에서 40%는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말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습관은 생각 없이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걸 줘서 뇌에 열받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게 이 습관입니다. 옛날 컴퓨터들 보면 이렇게 열받으면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루 종일 켜고 며칠을 켜놓으면 열받다 보면 이게 갑자기 자기가 꺼지고 재부팅이 되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열을 받으니까 컴퓨터가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이 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도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한다라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의 습관의 영역을 주셨고요. 그 습관은 반복됨을 통해서 나에게 습관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관계 기술은요. 뇌를 바꿔서 가소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익숙했던 잘못된 관계 기술을 건강한 관계 기술로 바꾸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바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멀티로 하는 걸 되게 익숙하게 됐는데 뇌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요. 우리의 뇌는 멀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래요. 근데 이게 멀티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막 하면서 집중력이 깨지고 그래서 인제 요즘 미국이나 이런 심리학계에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마음 챙김이라는 것들을 배우죠. 사실은 그 마음 챙김이라는 게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마음 챙김 배워도 되냐."고. 근데 인제 어디서 배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인제 단이라든지 또 불교 쪽에서 배우기 시작하면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그 도움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마음 챙김의 단점입니다. 사실 뇌과학자들 그리고 의학자들이 말하는 마음 챙김은요. 우리의 뇌를 집중력 있게 하고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을 비우게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던 것들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뇌 기술이거든요. 근데 사실 기독교 전통에도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침묵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다 명상과 마음 챙김과 같은 것인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세상에서 이제 뇌기술로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은 원래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영성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허락하셨고 그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인제 다른 세상의 리듬을 따라가고 세상의 뇌대로, 그러니까 뇌는요 우뇌를 통해 카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습관을 우리가 카피하고 하나님의 속도를 카피하고 믿음의 삶을 카피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뇌가 다른 세상의 것들을 카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정작 내 몸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을 향해서 많은 넌 크리스찬 얘기하잖아요. 뭐 좋은 말을 많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좋지 못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협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너무 안 좋은 얘기인데 그 협회에 이제 그분이 들어갔는데 그 협회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들을 혐오한대요.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저는 당신을 선생님으로 부르겠다고 그래서 아 뭐 괜찮다고 했더니 나는 당신을 목사님으로 안 부르고 선생님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라는 걸 부를 때 오히려 그것이 혐오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목사라는 보단 선생님으로 불러준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기독교가 정말 좋은 걸 배우지만 우리가 듣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뇌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좌뇌적으로 이해는 해요. 좌뇌적으로 옳은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뇌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뇌가 바뀌지 않으면 물론 좌뇌와 우뇌가 통합해서 하지만 우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 감사 일기를 쓰라고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고요. 억울한 게 많아요. 요즘 너무 억울한 일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문 보면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고, 어떤 친구는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의 뇌가 그렇게 익숙해지게 되는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내 뇌가 바뀌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는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뇌를 바꾸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뭐 감사일기 나 쓰는 거 잘 알아. 어떻게 쓰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뇌는 안 바뀌어요. 좌뇌적으로는 우리가 알죠. 감사일기 어떻게 쓰는지는 알죠. 근데 감사일기 쓰는 법을 몰라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감사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뇌를 바꾸는 겁니다. 가소성의 원리처럼 내가 쓸 때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자주 생각하셔서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트랙 1에서 했던 내용들이 기쁨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거, acting like myself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물론 이제 오랜만에 트랙 2를 듣는 분들은 또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트랙 1을 소화 못한 것 같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계속해야 돼요. 트랙 1 했다고 트랙 1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트랙 2를 해도 트랙 1을 자꾸만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을 누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해야 되는데 기쁨은 어떤 성취욕이라든지 내가 뭔가를 이뤄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관계적인 기쁨 그리고 내가 샬롬을 느끼는 거 이 두 가지를 리듬을 갖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의 기쁨과 로우의 기쁨을 잘 유지하는 것. 뭐 이제 저도 이제 이번 학기에 계속 연습하고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느리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빠르게 살고 바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적이 그 달라스 윌라드가 우리 마지막 영성 수업 말씀하시는 달라스 윌라드에게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달라스 윌라드에게 정말 나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면 뭘 하겠냐고 했더니 바쁘게 살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 지금 작년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다. 바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느리게 사는지에 대한 책을 포틀랜드 쪽에 있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게 접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바쁘게 살면 우리에게 있는 현대병이 생겨요. 방금 말한 것처럼 편두통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건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랙 1에서 하는 거 기쁨과 샬롬, 샬롬은 느리고 잠잠한 거는요. 느리게 사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바쁘게 살면서 잠잠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매님도 트랙 1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이게 뇌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요. 오늘 제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걸 배우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느리게 살고 또 여러분의 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변화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막 바쁘게 살아요. 감사도 다 하는 것 같아요. 나 이게 바쁘기 때문에 감사도 뭐 내가 몰아서 막 해요. 막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내 뇌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클래스의 제일 중요한 건 내 뇌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할 내용들 인제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관계 회로에 대한 부분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관계 회로는요, 내 몸을 안정시키는 게 관계 회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아드레날린을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관계 회로를 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로를 지금 한번 열어보는 거 해볼게요. 관계 회로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두려울 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두려울 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잘 되세요? 저 참 처음에 지말도 박사님 이거 할 때 너무 우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아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조금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계 회로를 여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췄던 제가 있었는데 이 관계 회로를 듣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완을 시키는 거고요. 내 몸을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우리의 미주신경 세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되게 안정되게 그리고 하품을 통해서 호흡을 긴 호흡을 쉬게 하면서 우리의 뇌를 안정시키는 거. 요게 인제 이 관계 회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관계 회로를 반복하다 보면 내가 가장 관계 회로가 열려 있는 그 몸의 상태를 자꾸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느끼다 보면 내가 그렇지 않을 때가 불편한 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관계 회로를 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냥 이 수업 시간에만 관계를 열어요. 수업을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의 몸에서 우리 관계 회로를 통해 늘리게 하지만 내 뇌가 최적의 상태를 자꾸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농구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농구 시합이 없어도 슛 연습을 100번, 200번씩 한대요. 그건 뭐냐면 그 감각을 잊지 않게 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늘 관계 회로가 켜져 있는 상태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아 내가 이게 최적의 뇌 상태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갈 때도 쉽게 관계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관계 회로 뒷부분에서 인제 저희가 할 내용들이 양방향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는 인제 서로 눈을 보고 우리가 기쁨을 주는 것 있죠. 아시는 거 이거 트랙 1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는 눈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어떤 걸 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을 주었던 사건을 꺼내서 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인제 저희 트랙 1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트랙 1과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여러분 트랙 1에 할 때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 했을 거예요. 온라인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요. 그 저희 조장님 중에도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그룹으로 인제 나눠 들어갈 건데 두 분이 오프라인으로 있을 때는 괜찮아요. 서로 눈을 보고 하시면 되고요.
같이 안 있는 분들 계실 때는요. 짝꿍이 들어와 있을 때 조장님의 인도하로 두 분이 서로 그 줌은 켜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꺼내셔 가지고요.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그 짝꿍의 페이스타임을 신청을 하세요. 페이스톡 알죠? 페이스톡이나 페이스타임을 키면 서로 눈이 보이잖아요. 그걸 보시고 서로의 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줌은 그 방에 들어간 상태에서 서로하고 시간이 되면 조장님께서 "이제 그만하십시오."를 줌에서 말을 하세요. 그러면 끄시고 서로 얘기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서로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어색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뇌가 그걸 거부하는 거죠. '이제 됐어.'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쁨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 눈을 쳐다보다가 띄었다 커넥 디스커넥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반복하게 해서 쳐다보는 거, 쳐다보지 않아도 편한 것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리듬으로 되는 거 우리가 관계기술 1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또 얘기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VCR이라고 해서 이거는 마커스와 지말도 박사님이 썼던 레어 리더십이라고 있어요. 이 리더십이 관계를 통한 리더십인데 거기에 보면 VCR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V가 뭐냐면 밸리데이션에서요. 그것의 크기를 아는 게 V고요. C가 comfort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R이 리패턴 뭐 이런 뜻 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습해 보려고 해요. 이게 왜 필요하는지를 보면 이것은요.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랙 2에서 배울 건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줘도 내 부정적인 감정에도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게 관계기술 2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VCR을 다시 할 겁니다. 이 VCR은 뭐냐면 내 감정을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 부정적인데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돌아오는 게 더 어려워요. 남 도와주는 건 더 쉬워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우리가 자꾸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이 원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건데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V, 밸리데이션에서요. 그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타이어가 바람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막 타이어가 펑크 나면 되게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옆에서 흥분된 사람의 그 목소리로 "어이구 타이어가 바람이 빠진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손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 알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군요. 화나게 하는군요." 라고 공감해 주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의 사이즈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 "아이 별거 갖고 그래. 괜찮아. 답 이거야. 그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그 감정을 원래 감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가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크고 어렵다라는 걸 동의해 주는 거.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컴포트라는 건 뭐냐면 그 발리데이션을 하고 나서도 하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고 또 감사를 증폭할 일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을 해 주고 그 사람한테 "당신이 느끼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도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에 여러분 자동차가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게 화가 날 일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다행이고 그 옆에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문제보다 더 감사할 걸 찾고 또 문제보다는 관계를 찾는 것이죠. 당신과 함께 있어 내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위로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뇌가 불쾌한 감정을 다루는 걸 재패턴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고 화가 멈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 익숙한 방법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분은 뭐냐면 분노가 나면 내가 조절을 못하는 거죠. 화를 내고 끝까지 화내고 그게 분노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분노 조절 장애인데 만약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를 내다가도 눈치를 봐요.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화내지 않을 상태면 눈치를 보고 하는 건데 분노 조절 장애는 화를 끝까지 내요. 뭐 이판삼판 나는 나 눈치 안 본다고 화를 내요. 관계 다 상관없어요. 이거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화를 낼 때도 받아줄 사람은 또 화를 내요. 그래서 가족한테는 막 화를 끝까지 낼 때가 있어요. 왜냐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또 좀 나하고 화내면 이 사람은 관계가 끝난다라고 화를 안 내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도 화를 낼 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낼 때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화를 내도 적당히 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 감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말도 박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6가지 감정을 다루는 뇌의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먼저 하나를 인제 해 볼 텐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해 볼 게 인제 슬픔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인제 단골 식당이 문을 닫아서 슬픈 사람 얘기를 여러분 조에 들어가면요. 우리 조장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그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아 내가" 저도 예 슬픈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슬펐냐면 저희 집 앞에 커피숍이 있었는데요. 예 저렴하면서 되게 맛있는 커피숍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되게 슬픈 이유는요. 커피도 맛있지만 그 사장님이 저를 알고 되게 반갑게 여겨줘서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의 가게가 없어졌을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마치 저의 일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은 되게 슬픔이 막 들더라고요. 예. 카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한 부분이 없어진 슬픔이 드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인제 제가 하면 한 분이 하면 다른 한 분이 그걸 입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 "아유 정말 힘들겠다. 저도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얼마나 슬픈지 제가 알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동의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제 위로할 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걸 찾는 거죠. 어떤 걸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카페가 없어져도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근처에 또 다른 카페가 생겨서 또 그런 기쁨을 찾을 수 있던 곳이 감사할 제목이고요. 또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공간을 또 찾았어요. 그리고 또 그 공간에서 또 다른 느낌을 주어서 물론 그 가게가 없어진 거는 그분한테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또 새로운 공간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저한테 그런 기쁨을 찾게 해 주신 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옆에 분이 이제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형제님에게 더 좋은 공간을 찾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느껴서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2가지 감정을 해 보면 좋겠어요. 슬픔과 두려움인데 첫 번째 이 파트너 이게 저기 파 역할을 바꿔서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슬픔의 얘기를 하는 분, 그걸 입증하는 분, 그게 발리데이션 해 주시고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걸 통해 여러분이 느낀 점을 얘기하시고 고거 끝나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5분 드릴 텐데요. 슬픔과 두려움을 조별로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해 안 되시지 않으시죠? 아시겠죠? 역할을 바꿔서 그걸 하고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VCR입니다. 그래서 VC를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얘기하면 V, 밸리데이션을 하고 컴포트를 연습하는 거. 요거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잘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곽향란님 말씀하신 근거로 해도 또 이제 질문을 근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VCR에서 V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하면 되냐면 해답을 줄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만 충분히 내가 그 사이즈를 알고 그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옷가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뭐 옷 팔아드리고 또 좋은 제안 드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얼마나 답답할까. 정말 지금까지 우리 그 일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시고 생계를 하셨던 그곳이 없어지는 것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그 감정 속에서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때는 그 사이즈를 느껴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예. 음. C가 뭐냐면 컴포트가 그다음 위로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정말 돌아보니까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그 곳을 통해서 정말 가족들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너무 귀한 일을 지금까지 하셨고 그런 우리 자매님을 뵈니까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어머니가 있다."라는 게 제가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을 드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 가운데서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거죠. 우리가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지금까지 잘 사셨고 지금도 옆에 너무나 더 좋은 점은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키우신 자녀들이 이제는 더 커졌고 이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VC는 해답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떻게 정말 우리 함 황윤주 님께서 말씀 "옷 팔아 준다."라는 게 얼마나 그 마음에 이거는 공감이에요, 공감. 제가 보니까 솔루션은 아니에요. 공감이죠. 공감. "내가 옷 팔아 줄게." 얼마나 그 말이 얼마나 되게 기분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말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솔루션으로 막 우리 장인영 님도 막 "좋은 정책 가르쳐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V는 정말 속상하다라는 걸 확실히 느껴주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좋은 점, 장점을 찾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그분이 잘 살아왔는지를 나눠주는 거. 이렇게 하면 좋고 이 VCR을 통해서 우리는 연습할 게 뭐냐면 내 옆에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이게 그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도 막 아이들이 화가 나면은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걸 "야 너 그거 갖고 왜 그래?" 막 하면서 화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VC를 하는 거죠. 먼저 충분히 그 공감해 줘서 그 사이즈를 이해해 주고 그다음에 그래도 위로해 주면서 "잘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좋은 점 발견하는 점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